네, 현재 미증시 3대 지수 보합권에서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나스닥과 S&P 500 지수 전일에 이어 오늘도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엔비디아가 2% 넘게 오르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0.63% 오르고 있다는 점 함께 보내드립니다. 자세한 글로벌 이슈 만나보겠습니다. 뉴욕 증시 경제 전문 유튜버죠. 유선환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이제 잠시 후 11시부터죠. 연준 위원들의 연설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해당 내용 주시하면서 시장이 좀 움직이는 것 같은데 오늘 일정 스케줄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여러 연준 위원들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마이클 밥 부의장의 연설은 이미 시작한 상태고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파월 연준 의장의 청문회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청문회다 보니까 파월 입장의 의견들을 질문이라는 형식을 통해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고 나면은 비슷한 시기에 옐런 재무장관의 연설이 또 청문회에서 시작이 되게 되다 보니까 아마 이게 중요한 이벤트로 오늘 작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오늘 EIA에서 발표하는 단기 에너지 전망치, 앞으로 천연가스에 대한 움직임, 유가의 움직임들에 대한 예상치가 미국을 통해서 나오게 되게 되고요. 그러고 난 이후에는 보우만 연준위원회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장이 마감된 이후에는 중국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게 되는데, 최근 들어서 지속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소비자 물가지수, 과연 중국이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아마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파월 의장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한국 시간으로 11시에 좀 주가의 향방이 갈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지 시간 9일이죠.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의 비아디가 유럽 시장의 입지 강화를 위해 터키에 10억 달러 규모의 현지 공장을 건설한다고 합니다. 해당 내용 짚어주시겠어요? 네, 현재 블룸버그를 통해서 외신에서 보도가 나왔는데요. BYD가 현재 유럽에서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관세 관련된 이슈를 피하기 위해서 현재 터키에 약 10억 달러, 1조 4천억 원 규모의 현지 공장 건설을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 공장에서는요, 현재 2026년부터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를 생산할 예정이고요. 연간 약 15만 대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데, 이게 문제는 터키가 사실 이게 유럽의 EU에 속하지는 않지만 무관세로 팔 수 있다라는 협약이 되어 있다 보니까 현재 터키에서 생산한 자동차들 같은 경우는 무관세로 팔 수 있게 되게 됩니다. 앞으로 BYD가 가지고 있는 전기차 관련된 경쟁력의 플러스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터키 정부에 따르면 BYD의 터키 공장은 터키 내에서 최대 5천 개에 해당하는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터키가 이 EU와 관세 협정을 맺고 있기에 관세를 피해가려는 중국 정부의 좀 우회적인 움직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일본 연기금이죠. 38년 만에 이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엔화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투자자사 개편을 단행한다고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일본 쪽에서 현재 38년 만에 엔화 값어치가 최저치로 떨어졌다 보니까 이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현재 일본 정부 연기금이 가진 달러 자산을 엔화 자산으로 재투자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현재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요, 시장 분석가들은 일본 연기금이 5년 만에 포트폴리오 개편 작업에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문제는 일본 공적연금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사실 미국 사회보장 신탁기금에 이어서 세계 2위 연기금에 해당하는 약 246조엔 1조 5,300억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세계 최대 규모 연기금의 투자 자산 재조정이 온다라는 소식만으로도 전 세계 금융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연기금이 10%만 판다고 하더라도 약 1,50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 움직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애널리틱스 스테판 앵그리 경제학자 같은 경우는 10년 전에 달러 자산 매입을 전환한 것을 이제는 엔화 자산 매입으로도 같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 연기금의 총액의 절반가량이 달러화로 된 해외 주식 및 채권에 투자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거를 일본 엔화 자산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미국 주식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점도 아마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추가적으로 달러 값어치의 하락도 아마 조금 우려를 하셔야 될 부분이 좀 있는 뉴스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이 일본 연기금의 움직임 기민하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 쌀 수출국인 인도가 작년 7월이죠. 쌀 수출 금지 조치를 내린 이후에 이번엔 또 공급 과잉 사태를 맞이를 했다라고 합니다. 제한 조치를 완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도 정부가 작년 7월쯤 인도 전체 쌀 수출의 25%를 차지하는
비바스매티 백미 수출을 금지를 했고 8월에는 양파의 수출 관세 40%를 부과를 했었는데 문제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 인도 내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조치였는데 문제는 이로 인해서 기록적인 쌀 재고가 남게 되게 되면서 현재 인도가 이런 관세에 대한 부과 해제를 고정 관세로 전환하는 부분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한 동시에 수출 금지 조치를 이제 취소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발표가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네, 이어서 전일 미증시죠. TSMC가 사상 처음으로 장중에 시가총액 1조 달러, 한화로 약 1,383조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시장이 좋게 반응을 한 것일까요? 맞습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 대만 TSMC가 미국 증시에서 장중에 시가총액이 아시아 기업으로 처음 1조 달러로 돌파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TSMC 같은 경우는 사실상 대부분의 AI 관련된 칩을 전부 다 만들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TSMC가 진행하고 있는 헝거 마케팅, 현재 모건 스탠리가 이쪽에 대해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발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2025년에 지속적으로 진행될 예정이 있는 최첨단 파운드리 공급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소식들이 나오게 되면서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나오게 되면서 TSMC가 지속적으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현재 TSMC 0.48% 오르고 있다는 점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경제 전문 유튜버 유선아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